우주의 중심이 나야? 변환되는 사고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책 좀 읽어볼까? 5분만. 오랜만에 책에 대해서 좀 리뷰를 시작하네요. 제가 그동안에 좀 바빴어요. 오늘은요, 초딩도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 솔직히 제가 이 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풀어낸 것에 더 꽂혀서 이 내용을 리뷰를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예전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저 멀리 바다 수평선이 보이면 그 너머에는 분명히 절벽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이 있으면 그 지평선 너머는 절벽 역시 절벽에 있어서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그 땅이 편편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개념이 또 생겼냐면 이 땅의 중심에 있는 곳은 좋은 곳이고 저 변두리로 갈수록 절벽이니까 거기 위험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 뭐 돈이 좀 많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고, 저 멀리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뭐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천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종교적으로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지배를 하기도 하고 전쟁이 생겨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긴 뭐가 있을까? 진짜 절벽이 있을까?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서 지구는 둥글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에서 둥글다라는 개념, 그리고 둥글다라는 거에서 그럼 둥글다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위에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겠어? 거기서 이제 뭐 중력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서서히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땅이 편편하다는 거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중심이 누구였어요?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중심이었어요. 반면에 지구가 이제 둥글다고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왕이 아니라 그러면 신이 있나? 그래서 신이 우주의 중심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의 어떤 모양이나 뭐 해, 뭐 전체 천체의 어떤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중심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중심이 왕이었다가 신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평하다는 거에서 지구가 둥그렇다는 의미까지 나오게 됐을 때 여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구는 돈다, 자전한다, 뭐 태양의 주위를 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상대성 원리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으면 도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여기 떨어지죠.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과는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옆으로 비껴나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떨어진다는 거. 그거는 무슨 의미냐? 어떤 한 공간에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속도도 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쭉 가고 방향도 바뀌지 않고 이런 게 유지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뚝 떨어진다.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거든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상대성 원리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나와서 뉴턴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지구가 이제 모든 거를 끌어당긴다면 왜 해하고 달하고 별은 안 오냐, 지구로 왜 안 떨어지냐. 거기서 이제 뉴턴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 어떤 하나를 이렇게 던졌어. 사과를 던졌어. 힘센 사람이. 그러면 이 던진 게 힘이 너무 세서 계속 돌아가. 이거를 달의 공전을 설명을 했거든요. 지구가 있으면 달이 공전하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거를 뉴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간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항상 정지해 있는 공간이 있고 항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절대 시간,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흐르고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리니치 시간 근데 그거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죠. 이런 거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절대 공간과 시간을 설명한 게 뉴턴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대 공간과 시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거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타인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신이라는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어떤 뭔가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예쁘니까 미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편편하다 때부터 시작은 됐겠지만 이 절대 공간과 시간 때문에 더 그것들이 확고해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보다는 제가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이 책을 시작했다고. 마찬가지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가지고 누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체험을 하는 이 단계에서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절대 공간이랑 절대 시간을 얘기한 거는 뉴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뉴턴의 얘기는 결국에는 그 중심이 신이라는 그것에 있는 거고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바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개념이 비로소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아니야. 이 어려운 개념은 그냥 여러분이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고, 여기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한 상대성 원리와 뉴턴의 절대시간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절대시간을 버렸어요. 절대시간을 버리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개념을 새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은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면 누구와 비교를 하겠어요? 나는 나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 거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똑똑한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필요 없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면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땅이 평평하고 지구가 중심이었던 시대는 왕이 기준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이 돼서 갈릴레오랑 뉴턴이 얘기하는 어떤 뭐 하늘의 이치도 나오고 뭐 지구가 뭐 자전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 기준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상대성 이론이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은 하지만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 이론은 정말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는 내가 모든 세상, 모든 전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떻게 참 설명을 할까 좀 어렵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하고 부자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어떤 사회적 관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건 없지만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고 부유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나 못생겼대. 근데 나는 내가 겨울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나는 예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너 진짜 바보 같아.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기준은 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온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초딩도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상대성 원리, 뭐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이 보는 기준, 남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 사회가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만의 기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거 하나만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거를 가질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초딩도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책을 쓰신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입력된 어떤 관념이 커서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받은 나의 관념, 그런 관념들을 제발 비교의 관념, 다른 사람이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관념을 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철학적으로 물론 이해는 했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철학적으로 가는 그 내용이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지금도 과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설명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그래도 한 60%까지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과학적인 이 이해에 넘어서 철학적인 거는 정말 저는 100% 받아들였고 그리고 100% 이해를 합니다. 이 책 전자책 이북이거든요. 이 이북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 세상의 중심이 나야? 우주의 중심이 나야?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그 딱 변환되는 사고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진짜 우주의 중심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표지 보여드릴게요. 자, 초딩도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 저자는 스티븐 최. 제가 계속 책 리뷰를 했었던 그 초콜릿이랑 저스틴과 아기가 된 엄마.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물론 뭐 물리학, 뭐 과학, 수학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철학적으로 풀어내시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런 분을 알게 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책의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낸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어필이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저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에 대한 어떤 관념을 바꾸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책 좀 읽어볼까? 5분만? 이제만 또 넘었죠? 감사합니다.